12주차 2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보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기술이 공급사슬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내부 시스템적으로 이제 정보 흐름에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공급사슬이 이제 속한 그 개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개체 간의 이제 정보 흐름, 거기도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기술이 경쟁 우위 확보에도 이 기여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비용 감소라든지 리드 타임 감축, 서비스 수준 향상, 이런 것들 목표로 하는 공급 사슬 전략 적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경쟁 우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물 추적 시스템 이런 것과 같이 정보 기술을 이용한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고객 가치 창출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 사슬에서 정보 시스템의 기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저장, 검색, 거래 프로세스 지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보 접근 가능성 및 동일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의 또 역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도 정보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수요 예측 같은 거요. 그 다음 재고 관리 이런 거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제 획득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사슬 파트너 간의 조정.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우리 그 CPFR이라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체들 간에 이제 협력적인 이제 관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공급사슬 관련된 이제 정보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공급사슬 매크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매크로 프로세스에는 크게 한 네 가지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탕에는 TMF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는데 가운데는 내부 공급사슬 관리,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 관련된 그 공급사슬 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고객과 관련된 거 있죠. 고객 관계 관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급자와 관련된 거, 공급자 관계 관리.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기업 내부에 초점을 맞춘 프로세스를 이제 ISCM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Internal Supply Chain Management. 그 다음에 고객이 초점을 맞춘 프로세스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건 많이 들어왔죠? CRM. 그 다음에 공급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프로세스를 SRM이라고 합니다.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리고 이게 이제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연결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TMF라고 하는데 이거는 Transaction Management Foundation의 앞자를 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은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개념이죠.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마케팅, 서비스 경영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공급 사슬에서 기업과 고객 간의 사이에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CRM 프로세스의 목표는 고객 수요를 창출하고 주문 관리를 촉진하는 데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게 마케팅 프로세스, 판매 프로세스, 주문 관리 프로세스, 서비스 콜센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고객이 공급사슬 풀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되므로 공급사슬의 성과 향상은 CRM 프로세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또한 CRM 프로세스는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와 통합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CRM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성장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물론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내부 프로세스랑 잘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단독적으로만 이게 개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른 것들도 이제 고려해서 이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부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는 기업 내부의 이제 공급사슬 관리랑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게 뭐 전략적 계획, 수요 계획, 공급 계획, 주문 충족, 필드 서비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략적 계획이라는 거는 공급사슬 네트워크에서의 자원의 배분 및 활용과 관련된 거고요. 수요 계획은 수요 예측과 수요 관리, 공급 계획은 수요 계획과 전략적 계획에 맞춰 최적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거고, 주문 충족은 뭐 수송하고 보관과 관련된 거, 그다음 필드 서비스는 서비스 콜 일정 계획 및 예비 부품 및 재고와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ISCM 프로세스는 결국 CRM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수요 예측이 필요한 자료는 모두 CRM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어지니까 ICM하고 CRM은 이 통합이 잘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ICM은 CRM뿐만 아니라 SRM과도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공급 계획이나 주문 충족, 필드 서비스 등이 모두 공급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SRM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업과 공급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프로세스죠.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게 디자인 협력 프로세스, 조달 프로세스, 협상 프로세스, 구매 프로세스, 공급자와의 제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죠. 디자인 협력 프로세스는 이제 제품 디자인에 공급자가 이제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거고요. 조달 프로세스는 공급자 선정 및 평가와 관련된 거. 협상 프로세스는 가격 제시 요청, 경매 디자인 및 실행, 효과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구매 프로세스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구매 주문의 실행과 관련된 프로세스. 공급자와의 제휴 프로세스는 공급자와 수요 예측, 생산 계획, 재고 수준의 정보 이런 것들의 공유를 통해서 공급사들의 성과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조달, 협상, 구매, 제휴 등은 ISM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최적의 계획 실행에 중요한 투입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SRM과 ISM은 통합이 잘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TMF 프로세스는 이제 그런 그 ISM이나 SRM, CRM을 다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통합 소프트웨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ERP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요즘 웬만한 그 규모의 그 기업들은요, ERP를 다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사슬 관리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면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ERP 시스템이 굉장히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ERP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ERP 관련된 과목이 개설돼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사실 이제 ERP를 배우게 되면은 기업의 내부의 그 기능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뭐 생산, 뭐 마케팅,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디 한 곳에서 뭘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이 다 연결되게 그렇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하나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 ERP 시스템의 이제 장점이랄까요? 이거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들이요. 그래서 이게 거기 이제 그 물론 이제 거기 이제 회계 이런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재정 정보가 자동화되고 통합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IT 비용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기능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중복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자료가 필요하면은 이제 지시를 내려보내잖아요. 그럼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자료 만들으라고 이제 부서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층에서. 그리고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확대돼서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 ERP 시스템 도입했다가 실패하고 원래대로 돌아간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걸 도입하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이게 값도 비싸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ERP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성공률이 높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것을 포기를 하고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의 하나로 인식하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ERP 시스템은 이게 개선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발전이 돼서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세스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SCM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기업 내에 그냥 ERP 시스템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서로 다른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서로 다를 경우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잘 연결되도록 하는데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공급사슬 관리 관련된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사슬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들의 그 역할을 보면요. 디자인과 관련된 거, 공급사슬 네트워크 디자인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생산, 수송, 유통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관리와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문 관리와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충족과 관련된 거. 이 수요 충족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뭘 원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고가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배송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VMI, CPFR 우리 이제 봤던 VMI라는 건 이제 그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그 재고 관리를 하는 거죠, 직접. 그 다음에 CPFR이라는 거는 콜라보라티브 그래요. 플래닝, 포캐스팅, and 리플레니시먼트 그렇겠죠? 공급사설에 속한 개체들 간의 이제 조정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거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도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글로벌 로지스틱스 관리와 관련된 거. 지금 뭐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가 됐으니까요, 그죠? 이거를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급 사슬 관리와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RFID 기술이요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아직
많이 확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도 이제 바코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창고 관리 이런 데서는 이제 RFID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짐 싣는 팔레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 RFID 그 칩이 거기에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창고 관리할 때는 이제 자동으로 그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RFID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왜 할인점 가면은 전부 상품에 바코드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대에서 그 바코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래에는 그 제품마다 RFID 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카트에다가 물건을 담아가지고 어느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인식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계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 있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계산대 통과하는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 절감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공급 사슬과 관련된 비용이 감축되는 건 물론이고 효율성 증가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아마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뭐 RFID가 이용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조립 프로세스에도 이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유통센터나 창고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창고 관리 시스템이 이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트너 간의 통합에도 이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이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가 지금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가 됐죠.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전에도 이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또 증가를 하게 됐죠. 공급사슬 관리에서도 뭐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읽어보면 익숙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따로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 비즈니스는 우리 이제 공급 사슬 관리에서 항상 얘기한 게 이제 그 대응사하고 효율성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비즈니스가 이 대응성이나 효율성 향상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내용을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성 향상에 기여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은 뭐 중간상을 배제하고 고객이 직접 판매가 가능해서 수입이 증가하거나 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한 24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대규모의 시선이나 재고를 많이 부여하지 않고도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고객의 개인정보나 과거의 구매 패턴 등을 파악해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한다든지 등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전통적인 유통체들을 통해서 제품을 수송하고 진열대의 제품을 보유할 필요가 없이 웹사이트에 올리기만 하면 되므로 신제품의 시장 진입이 신속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가격, 제품 구성, 판매 촉진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어서 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대금 지급이 신속하고 고객의 수요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수집되어서 수요 예측이 정확해지고 결과적으로 채취 효과가 감소한다는 거. 전체적으로 재고 수준이 낮아지고 또한 재고 부족이 나서고 과잉도 낮아지고요. 구매 프로세스의 자동화로 속도가 향상되고 주문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 소프트웨어와 같이 인터넷상으로 내려받기 가능한 제품의 경우 제품의 전달이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되고요. 두 번째, 효율성 향상에는 어떻게 이게 기여가 되는지 보면요. 공급사슬 구성원 간의 조정이 개선되고 공급과 수요 일치가 잘 돼서 재고 수준이 감소하고 재고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죠.
고객의 주문 시기와 배송 예상 시기와의 시간차는 기업을 하여금 제품의 차별화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서 따라서 주문을 받을 때까지 최종 제품의 상태가 아닌 부품의 상태로 재고를 보여할 수 있어서 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시설을 집중하여 시설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시설 유지 비용이 작게 든다는 것. 또한 직원이 아닌 고객이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문을 하게 되므로 직원 수를 줄일 수 있어서 운영 비용도 작게 들고요. 반대로 식품의 경우에는 소매점에서 고객이 하는 일을 이 비즈니스가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과 수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즉 소매점에서는 고객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자신이 운반하지만 이 비즈니스 경우에는 직원이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직원이 많이 필요하고 배송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동화를 이제 많이 추구를 하고 있죠. 기업들이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중간 공급 사슬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요. 내려받기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 CD 제작 비용, 포장 비용, 배송 비용이 들지 않고요. 그다음 공급 사슬 구성원 간의 수요 정보 등을 공유해서 공급 사슬 전체적으로 채찍 효과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사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는 사실은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 뭐 쿠팡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이제 언택트 시대 전에는요. 사실 그 쿠팡도 적자였어요. 계속.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비즈니스가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이게 수익을 얻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나 이제 그 배송과 관련돼서 이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 있잖아요. 이게 이 비즈니스를 식료품에 이제 적용한 게 옛날에 미국에서 웹벤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을 받아갖고 이제 배송하는 그런 업체였는데요. 그 회사가 처음에 망했어요. 하다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시대가 가면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성공하는 사례로 이게 바뀌게 된 거죠. 처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게. 특히 뭐 식료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됐습니다는 이게 이제 피커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그 제품들을 이걸 골라서 이 장바구니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됐죠. 사실은 그 웹벤이라는 그 회사도 자동화 시스템을 그때 구축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뭐 여러분들 뭐 서적과 관련된 사례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뭐 컴퓨터 관련된 거 이거 뭐 대리 캐스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